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재테크를 지금 바로 시작하라입니다. 제가 AI한테 사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4명의 주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맨몸, 두 번째 주자는 자전거, 세 번째 주자는 그냥 일반 승용차고요. 네 번째 주자는 스포츠카입니다. 경주를 동시에 땡 하면 출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4, 3, 2, 1번 순서로 먼저 도착합니다.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뭐 증여를 받거나 그런 걸 제외하고 모두가 다 공평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이제 1번은 소득이 낮은 사람입니다. 4번은 이제 소득이 엄청 높은 사람이고 이제 1, 2, 3, 4 순으로 소득이 많은 순인데요. 저는 이제 1번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동시에 출발을 한다면 이제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1번은 4번을 평생 가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2번도 평생 가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1번이 다른 2, 3, 4번을 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따라잡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날개를 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자전거를 살 수도 있고 뭐 뭔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장비 같은 걸.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나간다는 건 취직을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취직을 빠르게 해서 먼저 뛰어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날개를 다는 건 부업이나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본인만의 그런 무기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저처럼 소득이 높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래서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취직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업과 재테크를 빠르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히 재테크를요. 그래야 먼저 거리를 벌리고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재테크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새우 월천 꽂힌다. 1년에 1억 2천 벌잖아요. 10년만 해도 12억입니다. 20년 하면은 24억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고소득자들이 재테크를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걸 보면 공부를 그동안 안 해서 뭐 1등부터 40등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공부를 안 해서 40등 하는 친구는 1등을 이기려면 1등이 하는 공부량보다 몇 배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는 보통 1등입니다. 1등은 이미 1등인데도 공부를 더 해요. 40등 하는 친구가 1등을 이기려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40등이 1등보다 공부를 훨씬 더 적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1등은 보통 1등을 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학업 쪽에서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재테크를요. 관심도 훨씬 많고 고소득자분들은 일단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재테크를 여유 좀 생기고 나중에 돈 좀 모으면 시작할게. 여유 절대 안 옵니다. 나중에 돈 모이는 거 그거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나 고3 때 딱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갈 거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할 때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년만 기다려줘. 이런 거 3년 있다 준비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아빠가 됐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와이프한테 말했어요. 돈도 좀 더 모으고 내가 좀 그런 좀 철도 좀 들고 심적으로 좀 준비가 될 때 아기를 낳자. 그런 시기 절대 안 옵니다. 결국엔 나이 차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빠가 되게 되는 건데요.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나중을 기다리고 내가 돈 많이 모으면 시작할게. 목돈 모으면 목돈 모아서 시작할게. 절대 안 됩니다. 빠르게
공부해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가장 문제는 한 번도 재테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목돈을 모으고 시작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21년도에 이제 돈을 많이 잃었을 때는 목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멘탈적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돈을 내가 모았는데 그거를 날린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시작부터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본인만의 그런 재테크 방법을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목돈 모아서 한다? 이거 목돈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내 평균 자산이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4천만 원, 나는 없는데? 당연합니다. 왜냐면 10%가 전체 자산의 45%가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0년보다 벌써 2, 3% 올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위 40%의 가구들은 전체 자산의 10%도 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는 45%를 독점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위 40%는 10%도 독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성벽이 높아지고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상위 10% 가구들은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돈이 많이 없었을 때 느꼈던 건 나도 돈이 많으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잃지 않는. 나도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서 금도 좀 사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부동산, 비트코인, 뭐 적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득이 적고 목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주식에 몇십만 원 넣으면 끝이에요. 관리비 내고 전세이자 내고 뭐 통신비 내고 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자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도 힘든데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을 모아야지 10억을 모아야지 하는 건 이제 돈이 돈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10억을 딱 모으는 순간 2.5% 예금에만 딱 넣어놔도 세금 빼고 2,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누구는 1년 동안 일해서 세후 2,100만 원을 받는데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2,100만 원을 벌어오는 직원을 한 명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2.5% 예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원의 명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치고 나가서 자산을 형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일수록 물가 상승에 너무 취약합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짜장면, 집 이런 것들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소득으로는 저소득자들은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그래서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재테크인데요. 지금 이게 복리 공식입니다. A는 이제 자산, P는 원금, 그리고 R은 수익률, N은 이제 연도인데요. 이거 등비수열이잖아요. 여기서는 N의 값과 R의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곱수잖아요. 그래서 이 복리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곱수의 그 그래프를 보면 이제 지수함수로 처음에는 조금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사실 60대 때부터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돈으로 그 나이 많으신 분이 투자하는 것보다 20대에 시작해서 적립식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모아가는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훨씬 더 크고 나중에 더 그 큰 돈을 모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일 때는 보통 소득이 적잖아요. 시간은 많습니다. 제가 옛날 자녀 증여 영상에서도 자녀에게는 시간은 엄청 많지만 돈이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회초년생도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도 길고 살아갈 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재테크에서의 강력한
이제 변수는 이 n제곱입니다. 시간이죠. 지금 10만원 투자해서 뭐 돼? 하지만 20년 후에는 훨씬 더 불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복리로 늘어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부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그 사다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 시간을 지금 잘 가치 있게 쓰고 자본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도 힘들게 일하는데 왜 돈을 놀리고 있습니까? 돈도 일해야죠. 내가 일하는데 돈이 놀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는 기본소득이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진짜 기억이 많이 남는 게 2012년도에 이제 2012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구가 이제 망한다. 마야 달력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종말론이 있었는데요. 2011년에 흥청망청 돈 다 써버리는, 어차피 내년에 지구 망한데, 그런 사람은 이제 2012년이 딱 됐을 때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더라도 일단 지금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안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가 다 기본소득이 받으면 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재테크 첫걸음은, 제가 옛날에도 영상에서 말했듯이 공모주 투자인데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공모주 투자를 하면서 주식과도 조금 가까워지고 1년에 균등 투자,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100에서 200 정도는 법니다. 그런 부수입도 좀 챙기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수 투자입니다. 나스닥 지수 아니면 S&P 500 이런 지수들 모아가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폭발적인 수익률 기대할 수 없지만 이 잔잔한 수익률이 그 제곱수 n제곱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2배 정도의 레버리지 QLD 정도는 괜찮지 않나, QLD가 제일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어차피 책임은 지지 않으니까 꼭 공부를 하셔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경주에서 1등은 못 하더라도 2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의 점유율을 이제 뺏어옵시다. 재테크 빠르게 시작하십시오.